소록도 가는 길 15회. 순영은 참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낸다. 이대로 시간이 영원히 멈추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순영은 마음과 몸이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들이다. 이따금씩 찾아오는 심한 통증 또한 문희옥이 구해가지고 온 진통제를 먹으면 견디지 못할 정도의 심한 아픔은 사라지고 만다. 치료제는 아니지만 심한 통증을 가라앉히는 진통제의 효과에 의해서 순영은 처음으로 편안하고 느긋한 마음이 되어간다. 허나 상처 부위는 전보다 더욱 썩어 들어가고 피고름이 흐른다. 이젠 한쪽 얼굴 쪽과 귀가 다시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한쪽 귀의 통증을 느끼면서 피고름이 흘러나온다. 이곳이 지상 최대의 천국이라 할지라도 하루속히 소록도를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그곳에만 가면 천영의 형벌인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한 가닥의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잡고 있는 순영이다. 문둥병만 고칠 수 있다면 그 어떤 심한 고생과 고통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깊어가고 있는 겨울을 바라본다. 이 겨울을 보내는 동안 얼마나 더 병이 깊숙이 전이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니 차라리 이곳에서 이대로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순영은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큰 이기심인가를 생각하면서 고개를 흔든다.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아주머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이 풀리는 대로 지체 없이 출발을 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다. 아무리 험난하고 고생스러운 길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이다. 지금이라도 이 집에 자신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면 아주머니마저 이 동네에서 쫓겨나야 할 것이다. 동네 사람들이 문둥이를 죽이려 몰려들 것이고 아주머니 역시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순영은 무슨 조그만 소리에도 바싹 긴장을 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집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도 이 집은 동네에서 폐병쟁이의 집으로 통한다. 그 누구도 이 집 근처에 가까이 오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죽은 딸을 못 잊어 혼자서 청승을 떨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인네가 있는 집으로 생각하면서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 없다. 문희옥 역시 그런 마을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 처음부터 폐병쟁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반갑게 생각하지 않던 마을 사람들이었다. 워낙에 문희옥의 친정이 그 근방에 소유하고 있는 농토를 대부분 빌려서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 드러내놓고 반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서로 가까이 하려는 것만큼은 꺼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문희옥 역시 마을 사람들과 별로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다. 두어 사람을 제외한다면 거의 별 접촉이 없이 지내고 있는 문희옥이다. 그런데도 이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딸의 시신이 식지 않았다는 생각이었고 자신이 이곳을 떠나고 나면 딸이 외로워할 것이라는 생각이 문희옥을 이곳에 잡아두고 있는 것이다. 문희옥은 순영을 떠나보낼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한다. 순영이의 말대로 누룽지를 만들어 시간이 흘러도 상하지 않도록 잘 말려 준비를 해둔다. 순영이가 그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음식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부러 밥을 넉넉하게 해서 누룽지를 만들곤 한다. 길을 가다가 누룽지를 물에 불려서 나물들을 채취해서 된장과 싸먹었다는 순영의 말에 참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다. 누룽지를 물에 불려 된장을 함께 풀어서 먹거나 산나물들을 채취해서 함께 먹으면 다른 반찬보다도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누룽지를 만들곤 한다. 산중의 겨울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 춥고 어둠이 일찍 내려앉는다. 문희옥은 저녁을 일찍 먹고 나서 자기 전에 꼭 야참을 만든다. 봄에 채취를 해두었던 도토리 가루로 묵을 쓰기도 하고 고구마를 구워 시원한 동치미와 함께 먹기도 한다. 아지매요. 지가 이자는 몸이 너무 많이 살이 쪘습니다. 순영은 보기 좋을 정도로 살이 붙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말한다. 그 몸이 무신살이 찐 거인가? 니는 아직도 살이 찌려면 부지런히 많이 묵어야 한다.
순영은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해주는 밥을 앉아서 꼬박 받아먹는 자신의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한다. 아주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거들어드리고 싶어도 손이 말을 듣지 않고 그런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몸이 너무 싫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리 가만히 앉아서 해주시는 밥을 묵고 있으니 지가 참으로 병신이라도 된 것 멘치로 바보스럽습니다. 순영아, 니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덜 말고 어여 니 몸이나 추스르면서 맨 편안하게 가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이미 너와 나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는가 참으로 미안스러워서 우리 그런 생각을 하덜 말고 맨 편히 갖자. 아마 전생에 내가 니한테 많은 빚을 진 모양이다. 안 그렇나? 문희옥은 순영이의 등을 토닥여준다. 그렇게 그녀들은 긴 겨울을 정을 더욱 깊게 쌓아간다. 문희옥은 함께 있을수록 정이 가는 순영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본다. 봄이 오면 떠나보내야 할 순영이다. 자신의 뜻대로 차라도 빌려서 데려다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든다고 해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문희옥은 슬며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알아보았으나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 돈이 아무리 소중하고 좋다고 해도 사람의 목숨하고는 바꾸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제 산골 마을은 눈이 내려 꼼짝을 할 수 없다. 다른 해보다도 유난스럽게 많은 눈이 내리는 해였다. 순영은 밖에 나가지 못하지만 마당에 쌓인 눈을 모아 눈사람을 만들어 본다. 오빠와 동생 순미와 함께 겨울이면 눈사람을 만들고 썰매를 끌고 나가 해가 저물도록 썰매를 타기도 하면 놀던 유년 시절이 떠오르면서 다시 고향의 부모 형제들의 모습이 그리워진다. 그러나 순영은 이제 자신이 그런 부모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점차 깨닫는다. 집안을 위해 자신은 버림을 받아야 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순영의 눈에서는 서러움의 눈물이 흘러내린다. 왜 하필 자신이어야 했는가? 왜 자신은 이런 형벌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모든 것에 대한 원망과 슬픔이 자꾸만 순영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사람들 눈에조차 뜰 수 없는 천영의 형벌. 차라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곳에서 이렇게 숨어 지낼 수는 없을까 하는 어이없는 꿈도 꾸어본다. 아주머니의 딸이 되어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단절이 되어 이대로 지금의 이 상태로 영원히 머물고 싶다는 욕망이 순영을 힘들게 한다. 그렇게 매일을 그리움과 원망과 이루지 못하는 꿈을 꾸면서 아주머니의 따뜻하고 진실한 사랑의 겨울을 보낸다. 벌써 양지 쪽에는 파란 새싹들이 봄 소식을 전해준다. 문희옥도 순영이도 이제 봄이 오는 것이 두렵다. 봄은 영원히 오지 말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멀리서 오는 봄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듯이 그녀들은 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봄은 소리 없이 성큼성큼 다가선다. 문희옥은 순영을 떠나보내기 위해 준비를 한다. 더 이상 잡고 있을 수 없기에 조금이라도 더 해보내려고 준비를 한다. 길을 가면서 배를 골치 않게 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조금이라도 순영을 위해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문희옥이다. 문희옥은 딸이 아끼고 좋아하던 옷들과 여행 장비들을 꺼낸다. 당신이 살아 생전에 딸을 보듯이 간직하려고 했던 것들이다. 여행을 좋아하던 딸이 하나씩 사모아두었던 여행 장비들을 보면서 문희옥은 잠시 딸 경애를 생각한다. 경애야, 이 모든 것들은 이 어미가 끌어안고 있느니 보다는 순영이가 요긴하게 사용해주기를 니도 바라고 있제. 이제 네 꿈을 대신 순영이가 풀어준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줄 것이니 니도 순영이를 도와다고. 무사히 소록도까지 갈 수 있게 네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노. 그렇게 문희옥은 딸이 아끼던 모든 것을 꺼내며 하나하나 살펴본다. 산속에서도 춥지 않고 벌레에 물리지 않고 잠을 자게 해준다는 침낭과 취사도구들, 그리고 등산화와 등산복 등은
모두 거의가 새 것이나 다름이 없이 잘 손질이 되어 있는 것들이다. 등산복은 얇으면서도 방수와 보온이 되어 있어 웬만한 추위에도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 딸 경애는 참으로 여행을 즐겨 했고 여행을 좋아하던 딸이다. 경애는 입버릇처럼 늘 엄마와 함께 세계 일주를 해보는 것이 꿈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엄마와 단둘이서 세계 일주를 하겠노라는 말을 했었다. 그런 말을 하는 딸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행복했고 마음이 뿌듯했었다. 그런 딸이었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딸이었다. 딸의 손때가 묻은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간직하며 수시로 그 모든 것들은 딸이 되어주었고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었다. 문희옥은 그 많은 것들 중에 순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고른다. 코펠도 하나만을 넣고 수통도 넣는다. 길을 가다 물을 받아서 가지고 다녀야 할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챙긴다. 버너는 꼭 없어도 될 것이다. 산중에 나무를 모아 불을 지피면 혼자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제 그녀들은 헤어져야 할 때임을 안다. 순영은 저녁을 먹고 나서 침울한 음성으로 말을 한다. 아지매요. 내일은 떠나겠습니다. 뭐야? 하지만 내일 모레장이 지나고 나서 떠나자. 조금 더 준비할 것이 있으니 며칠만 기둘려라. 야, 지 맴 같아서는 언제까지고 이렇게 아지매 곁에서 머물고 싶습니다. 그래, 내는 안 그렇나? 허나 네 병이 이곳에 있어서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이니 우야겠노. 순영아, 내랑 한 가지 단디 약속을 해야겠다. 야, 네 지금까지 참으로 말 못하는 고생과 이 길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 길인가를 잘 알고 있지? 알고 있습니다. 처음 모르고 떠날 때는 그저 가족들과 헤어지는 슬픔뿐이었지만은 이자는 이 길이 참으로 무섭고 힘든 길인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에 용기를 잃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거라. 야, 아지매가 얼마나 지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항상 기억을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랍니다. 뭐야?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나병이라는 것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사람들이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우리 그때 좋은 세상이 오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이다. 아지매요. 참말로 그런 세상이 온다면 제일 먼저 아지매를 만나러 올 깁니다. 반드시 살아서 아지매를 만나러 올 깁니다. 순영은 문희옥의 품 안에서 흐느낀다. 과연 그런 세상이 올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사히 소록도를 도착해서 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을 것인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 앞에 그저 두려움에 순영은 몸을 떤다. 순영아, 내는 분명히 네가 해낼 것이라고 믿는다. 네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낼 것이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다시는 이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랑도 아지매가 지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보다는 더 진실하고 깊은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지가 죽어서도 영원히 아지매의 이 사랑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내도 니를 잊지 못할 것이다. 내 딸 경애와 니를 가슴에 묻어두고 니가 살아서 내를 다시 찾아오는 날까지 내는 살아있을란다. 반드시 니를 기다리고 있을란다. 그러니 내를 생각해서라도 니는 끝까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꼭 살아서 돌아온나. 야, 그럴 깁니다. 꼭 살아서 아지매를 다시 만날 깁니다. 순영은 더욱 서럽게 흐느끼며 문희옥의 가슴에 파고든다. 글 일양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